월가 거물들이 몰래 사들이는 로봇 황제주, 테슬라 아닌 이 숨겨진 진주의 정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진짜 미친 뉴스 하나 들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 주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테슬라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생산 중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다고 난리치면서 전 세계 언론이 도배했던 그 테슬라 말이에요. 근데요, 진짜 돈 냄새 제대로 맡는 월가의 슈퍼리치들, 그러니까 억만장자 투자자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곳에 돈을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태조가 앞으로도 이런 핫한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월가 거물들이 주목하는 그 회사 에어로바이런먼트, 이 회사 이름이 뭐냐? 바로 에어로바이런먼트예요. 영어로는 에어로바이런먼트, 티커는 AVAV라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2026년 2월 6일 기준으로 주가가 257달러 20센트인데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2월 9일, 그러니까 월요일 하루 만에 무려 58%나 폭등했어요. 20달러 32센트나 뛴 거죠. 시가총액만 해도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7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 회사 주가가 사실 2025년 최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52주 최고가가 417달러 86센트였거든요. 최저가는 102달러 25센트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중간쯤 와 있는 건데 바로 이 타이밍에 억만장자들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억만장자 투자자 3인방 등장.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인물 존 오버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헤지펀드가 바로 그 유명한 투시그마예요. 여러분 헤지펀드 좀 아시는 분들은 투시그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퀀트 투자로 엄청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 투시그마가 가장 최근 분기에 에어로바이런먼트 주식을 27,327주 매수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8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죠. 두 번째 인물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은 진짜 전설이잖아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립자예요. 이분이 운영하는 펀드도 새로 포지션을 열었어요. 1만 1349주를 360만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약 46억 원 정도 매수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바로 캐시 우드예요. 여러분 캐시 우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ARK 인베스트 대표로 테슬라 광신도라고 불릴 정도로 일론 머스크한테 올인했던 그 전설적인 투자자 말이에요. 근데 이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펀드 두 개가 2월 3일 월요일에 에어로바이런먼트 주식을 사들였어요. 하나는 ARK 스페이스 앤 디펜스 이노베이션, ETF 티커로는 ARKX인데 이날 56% 올랐고요. 16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어요. 또 하나는 ARK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 앤 로보틱스 ETF 티커는 ARKQ인데 이쪽은 66% 올랐고 무려 39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억 원어치를 매수한 거예요. 캐시 우드가 테슬라 말고 다른 자율주행 로봇 관련 회사에 이렇게 큰 돈을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뉴스거든요. 에어로바이런먼트, 이 회사가 원래 뭐 하는 데냐면요, 군사용 자율 드론 만드는 회사예요. 미군한테 납품하는 그런 첨단 무기 시스템 제조사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자율 로봇 기술 전반으로 뻗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용 드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용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가 각종 로봇 관련 기술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로봇 배달 드론, 택배 이런 게 전부 다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실제로 군사용으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에어로바이런먼트예요. 군대에서 쓰는 기술이면 얼마나 빡빡하게 테스트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왜 주가가 30% 이상 떨어진 거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좋은 회사면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2025년 최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거냐? 이유가 있어요. 2026년 1월 16일에 이 회사한테 진짜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떨어졌거든요. 미국 정부로부터 위성 안테나 시스템 계약 중단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영어로는 스톱 워크 오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작업 중지 명령이죠. 이게 떨어지자마자 주식이 폭락했어요. 그해 들어서 올랐던 상승분의 3분의 2 이상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거죠. 근데 여기서 억만장자 투자자들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아, 이거 일시적인 악재일 뿐이고 회사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한데? 주가만 떨어진 거면 오히려 기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 거죠.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이 주식은 무려 57%나 올랐거든요. 그 정도로 성장세가 좋았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악재로 주가가 확 빠진 걸 보고 이거 싸게 살 기회네? 하고 뛰어든 거죠. 숫자로 보는 에어로바이런먼트 현재 상황.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볼까요? 2월 9일 하루 동안 거래량이 5만 7천 주였어요. 평균 거래량이 130만 주인 걸 감안하면 이날은 거래량이 평소보다 훨씬 적었는데도 주가가 58%나 올랐다는 건 그만큼 매수 압력이 셌다는 거죠. 하루 주가 변동폭을 보면 최저가가 242달러 34센트, 최고가가 258달러 78센트였어요. 16달러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인 건데 장 마감 기준으로는 거의 고점 근처에서 마감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 영어로 그로스 마진이 21, 66%예요. 이게 높은 편이냐 낮은 편이냐 하면 제조업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특히 군사 계약이 많은 회사들은 보통 마진이 높거든요. 정부 계약이라는 게 단가가 높으니까요. 모틀리 풀의 평가는 이 기사를 쓴 곳이 모틀리 풀이라는 투자 정보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요. 모틀리 풀의 스톡 어드바이저 팀, 그러니까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당장 사야 할 베스트 10종목을 뽑았는데 에어로바이런먼트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대요. 근데 이게 나쁜 신호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틀리 풀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추천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다른 종목들을 추천한 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모틀리 풀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과거 자기네 추천 종목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2004년 12월 17일에 넷플릭스를 추천했는데 그때 $1000 투자했으면 지금 44만 3299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443배 수익이죠. 또 2005년 4월 15일에 엔비디아를 추천했는데 그때 $1000 투자했으면 지금 113만 6601달러가 됐대요. 무려 1136배 수익. 모틀리 풀 스톡 어드바이저의 평균 수익률이 914%. 아까 얘기했듯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일부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그 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시설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언론에서 엄청 난리가 났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로봇 회사로 변신한다,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근데 실제로 월가 큰 손들은 어디에 돈을 넣고 있냐? 테슬라 말고 에어로바이런먼트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아직 로봇을 대량 생산한 적도 없고 상용화한 적도 없잖아요. 반면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이미 수십 년간 자율 시스템을 실전해서 검증받아온 회사예요. 군사용 드론이라는 게 진짜 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막, 산악, 밀림, 북극 어디든 가리지 않고 작동해야 하고 적의 전자전 공격도 견뎌내야 하고 오작동 한번 하면 사람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니까 신뢰성이 생명이에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민간 시장으로 확장한다?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죠. 대신 여기를 샀을까? 여러분, 캐시 우드라는 사람이 누군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은 진짜 전설적인 투자자예요. ARK 인베스트라는 자기 펀드 운용사를 차리고 파괴적 혁신 기술에만 투자하는 걸로 유명하죠. 테슬라, 로쿠스퀘어 줌, 코인베이스 이런 회사들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부터 미친 듯이 사들였던 사람이에요. 특히 테슬라는 거의 종교 수준으로 믿었어요. 테슬라 주가가 한참 떨어질 때도 테슬라는 결국 50만 달러 간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매수를 계속했거든요. 그런 캐시 우드가 지금 ARK의 두 개 펀드를 통해서 에어로바이런먼트를 매수했다는 건 이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ARKQ,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 전문 펀드에서 390만 달러나 투자했다는 건 에어로바이런먼트를 자율 로봇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 보고 있다는 거죠. ARKX는 우주항공 방위산업 펀드인데 여기서도 160만 달러를 투자한 걸 보면 에어로바이런먼트의 드론 기술이 우주 분야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실제로 드론 기술은 위성 제어, 우주 탐사 로봇 같은 데도 응용될 수 있거든요. 다시 1월 16일 위성 안테나, 나 시스템 계약 중단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정확히 뭐였냐면 에어로바이런먼트가 미국 정부와 맺었던 위성 안테나 시스템 관련 계약에 대해서 정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보통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회사 전체 사업을 흔드는 수준의 악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위성 안테나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드론 로봇, 각종 자율 시스템, 미사일 방어체계 등등 포트폴리오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걸 패닉셀이 아니라 매수 기회로 본 거죠. 회사 펀더멘털은 멀쩡한데 주가만 떨어졌네? 좋아, 싸게 사자, 이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실제로 계약 중단 소식이 나온 직후 주가가 그의 상승분의 3분의 1을 날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2주 최저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어요.
최저가가 102달러였는데 지금 257달러니까요. 2025년 57% 에어로바이런먼트 주가가 57%나 올랐다는 게 진짜 놀라운 수치예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대략 15-20% 정도 올랐다고 치면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시장 평균의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던 거죠.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첫째, 미국 국방부 예산이 계속 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의 군사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액하고 있거든요. 특히 첨단 무기체계 그 중에서도 자율드론 같은 분야는 예산 배정 1순위예요. 둘째, 민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어요. 드론 배달, 농업용 드론, 재난 구조용 드론 이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이미 군사용으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간 시장에서도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셋째, 인공지능 기술과의 결합이에요. 요즘 드론이나 로봇은 단순히 원격 조종만 하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잖아요.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이런 AI 자율 시스템 개발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헤지펀드들은 왜 지금 움직였을까? 존 오버덱의 투시그마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캐시 우드의 ARK 2세 건물이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는 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각자 다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데이터와 트렌드를 엄청 중요하게 봐요. 투시그마는 퀀트 투자로 유명한데 컴퓨터 알고리즘이 수천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내요. 에어로바이런먼트가 1월 악재로 주가가 떨어지자 알고리즘이 이거 저평가됐다. 신호를 보낸 거죠.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첫째, 억만장자들은 포트폴리오가 엄청 다양해요. 레이 달리오가 에어로바이런먼트에 360만 달러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브리지워터 전체 자산이 수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0.1%도 안 되는 돈을 넣은 거죠. 실패해도 전혀 안 아픈 금액인 거예요. 둘째, 이 사람들은 정보력이 달라요. 일반 투자자가 볼 수 없는 기업 내부 정보 업계, 동향 정부 정책 방향 같은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랑은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죠. 셋째, 장기 투자 관점이 확실해요. 이 사람들은 내일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 안 써요. 5년, 1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무작정 따라 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에어로바이런먼트가 어떤 회사인지, 재무지표는 어떤지, 경쟁사는 누구인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직접 조사해보세요. 그리고 투자하더라도 본인이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세요. 절대 대출받아서 투자한다든가 생활비 털어서 투자한다든가 이런 건 안 돼요. 자율 로봇 시장의 미래,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전 세계 자율 로봇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는 물론이고 배달 로봇 청소, 로봇 농업용 로봇 건설, 로봇 의료용, 로봇 군사용 로봇, 우주 탐사 로봇 진짜 온갖 분야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죠. 시장 조사 기관들은 2030년까지 자율 로봇 시장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예측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력이 핵심이에요. 특히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유리하죠.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선두지만 다른 로봇 분야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긴 했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죠. 반면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받은 자율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큰 차이예요.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드론끼리 싸우는 시대가 올 거예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미국 국방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 무기 시스템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에어로바이런먼트는 바로 이 파일을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어요. 리스크는 없을까?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첫째, 정부 계약 의존도가 높아요. 매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 국방부에서 나오는데 정책이 바뀌거나 예산이 삭감되면 타격이 클 수 있죠. 1월 16일 사건처럼요. 둘째, 경쟁이 치열해요.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도 드론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 공룡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셋째, 기술 변화가 빨라요. 지금은 최고 기술이어도 5년 뒤에는 구식이 될 수 있어요. 계속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계속 필요하죠. 넷째, 규제 리스크가 있어요. 자율 드론, 특히 무기로 쓰이는 드론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오버덱, 레이 달리오, 캐시 우드가 산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 리스크를 모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걸 뛰어넘는 기회를 봤기 때문에 투자한 거죠. 에어로바이런먼트의 기술력 시장 지위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주가 257달러는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특히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5년, 10년 뒤에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클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2004년에 넷플릭스 샀던 사람들, 2005년에 엔비디아 샀던 사람들, 그때도 다들 이게 될까 했어요. 근데 결과는 443배, 1136배 수익이었죠.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억만장자들의 판단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에어로바이런먼트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것들을 꼭 체크해 보세요. 1. 회사 재무제표 확인,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나요? 부채 비율은 적정한가요? 2. 주요 계약 현황,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가요? 계약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3. 경쟁사 분석, 같은 분야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나요? 4. 밸류에이션, PER, PBR, PSR 같은 지표들이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5. 기술력, 특허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연구개발비는 얼마나 쓰고 있나요? 6. 경영진, CEO와 임원진이 유능한가요? 내부자 거래 내역은 어떤가요? 7. 리스크 요인,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나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이런 걸 다 체크해보고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투자하는 거죠. 저는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회사가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인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회사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은 거의 모르는 회사예요. 테슬라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애플처럼 제품 써본 사람도 없고 그냥 조용히 미군한테 드론 팔아서 돈 버는 회사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 돈을 제일 잘 벌어요. 화려한 소비재 회사들은 광고비도 많이 들고 경쟁도 치열하고 소비자 취향 바뀌면 망하기도 쉽잖아요? 반면 군수산업은 고객이 정부예요. 한번 계약 따내면 몇 년씩 가요.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고 기술 장벽도 높아서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와요. 물론 리스크도 있죠. 정부 정책에 따라 좌우되니까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군비 경쟁 중이잖아요. 당분간은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민간 시장 진출도 기대돼요. 드론 배달 이거 진짜 현실화될 거예요. 아마존도 하려고 하고 월마트도 하려고 하고 다들 노리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군사용으로 다진 기술력으로 민간 시장 잡으면 엄청난 거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억만장자 투자자 3명 존 오버덱 레이 달리오 캐시우드가 최근 에어로바이런먼트 주식을 매수했어요. 에어로바이런먼트는 군사용 자율 드론 제조 회사인데 최근 민간 자율 로봇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1월 16일 정부 계약 중단으로 주가가 30% 이상 떨어졌는데 억만장자들은 이걸 매수 기회로 본 거죠. 2025년 한 해 동안 57% 올랐던 성장세를 감안하면 지금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율 로봇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에어로바이런먼트는 그 중심에 있어요. 하지만 투자는 신중하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억만장자들이 몰래 사들이는 로봇 황제주 에어로바이런먼트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투자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태조 채널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이런 핫한 투자 정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투자할 땐 항상 신중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